안녕하십니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윤선영입니다. 마약법 제50조에 따라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2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이시라면 필수적으로 본 교육을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대상은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및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원료물질 제조업자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민원 업무 및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과 현장 감시 및 수거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약류 및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등 용어 정의와 주요 개정사항, 최신 법령 조회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의 정의 및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인과 이로부터 출출한 알칼로이드 등 천연마약 35종,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인 합성마약 95종이 마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해 마약은 마약을 함유하고 있으나 타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으며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마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물질로 정하고 있으며 의학적 유용성과 유해도에 따라 감옥에서 감옥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란 대마초, 그 수치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작,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칸나비돌 등 또한 대마에 해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마약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 133종, 향정 272종, 대마 4종으로 총 409가지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과 일반 관리 대상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이란 마약,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있어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정보 기반으로 추적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로 마약과 프로포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관리 대상은 중점 관리 대상 외의 마약류로 제조번호별 수량 기반으로 추적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학술 연구자,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류는 모두 일반 관리 대상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임시 마약류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식약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마약류는 크게 1군과 2군으로 분류됩니다. 임시 마약류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1개월 이상 광고나 홈페이지에 예고하며 임시 마약류 지정 시에도 동일하게 공고합니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임시 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취급이 제한됩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 사용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대마 재배자 등을 마약류 취급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약국, 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 동물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합니다. 일반행위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의 사용,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류를 취급하는 행위, 헤로인과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 취급,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그 원료를 취급하는 경우,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식약처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하나여는 취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 또는 섭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의 경우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마의 수입, 매매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과 한해 마약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마약류 취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연구자가 시제품 제조를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가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법 제4조를 위반하여 취급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변경사항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한 모든 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산보고 적용 등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순 실수로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은 2019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취급 내역을 정확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운영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중점관리 대상은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포함하여 1년 번호로 보고하며 일반 관리 대상은 제조번호로 보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번호 또는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 내역이 없는 번호로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중점관리 대상에 비해 엄격하던 일반 관리 대상 처분 기준을 중점관리 대상에 맞춰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2, 제9호의 취급보고에 관한 처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관리와 중점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 기준을 두지 않았던 마목과 반목의 처분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관련한 개정사항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취급 승인자 등이 마약을 저장하는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만 저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저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저장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점검부의 점검 항목이 저장시설 이상 유무의 재고량, 그 밖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24호 서식이 2020년 5월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저장시설 관리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부를 거짓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되었으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최신 법령 조회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최신 법률을 조회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입법 예정인 법률,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이전 법률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민원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식약청의 허가 대상과 허가 후 변경, 폐업, 종료 신고 및 마약류 양도 양수와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방식약청 허가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식약처장, 지방식약청장,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우선 허가 지정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대마 재배자, 마약류 관리자가 있고요. 약국 개설자나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경우에는 허가 지정 대상이 아니고 해당 시군 구청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앞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의 경우 저희 지방 식약청장에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 외에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원료 사용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관리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대마 재배자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시거나 혹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이제 대마를 재배를 하신다든지 수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로 허가를 받으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리고 원료물질 제조업자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도 저희 지방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변경 허가 및 재교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를 해서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약처 또는 지방식약청 등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 허가를 신청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증 뒷면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원본을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술 연구 계획서,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시는 경우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사용하시는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이 변경되시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량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의 허가 조건 변경은 보통 학술 연구의 주제가 바뀐다든지 학술 연구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마약류 종류나 수량이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재지나 상호가 변경이 되시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꼭 저희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리셨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에 잃어버린 허가증이나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폐업 종료 신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마약류 취급자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상속인,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는 학술 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업 종료 신고를 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받으셨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을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마약류 유무에 대한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약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료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마약류 폐기라든지 양도 양수를 진행하신 후에 이제 종료 신청을 해주시고요. 마약류를 모두 사용을 해서 자녀 마약류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마약류 관리 대장 전체를 출력을 하셔서 자녀 마약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변질, 부패 또는 파손이 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가 되었거나 혹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지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폐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폐기 방법에 따라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희석을 해서 폐기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허가증 재발급 신청, 학술 연구 종료 신고, 사고 마약류 폐기 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강의 파일의 용량 문제 때문에 이 신청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고 계신 각종 신청서라든지 다양한 양식의 서식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가지고 법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검색을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양식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 양도 양수입니다. 우선 마약류 취급자 및 취급 승인자의 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 또는 취급 승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에서 양도 승인 받은 경우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호를 보시면 품목 허가가 취소되어 소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호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마약류 취급 승인자 또는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호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 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이 위에는 이제 양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학술 연구자가 다른 마약류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학술 연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 취급자, 상속인, 후견인 등이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 취급자인 경우 양도 승인은 불필요합니다. 법 제16조에 의해서 마약류 취급자는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하나 다음의 경우에 식약처로부터 수수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 등이 가능합니다. 1호를 보시면 마약류 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2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 시 3호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위하여 수수 시 4호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수수 시 저희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 등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양도 승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계약서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전자민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 내용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 정보, 그리고 마약류 구분,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양도 사유 등 양도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수신 가능한 연락처 및 팩스 번호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처리 기한은 저희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약류 양도 승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신청한 전자민원 또는 팩스를 통해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에 대한 그 신청서를 제가 양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도자, 양수자, 양도 물품 정보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민원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이걸 또 가져와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이제 학술 연구자는 전자민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13,000원, 그리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하시는 경우 1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증 재발급의 경우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시면 25,000원, 그리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신 경우 28,000원을 납부를 하셔야 되니 허가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민원 신청 방법입니다.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의약품 안전 나라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민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의약품 안전 나라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 신청을 하시기 전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회원 가입 후 전자민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왼편에 있는 전자민원 보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자민원 보고로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원 사무 검색에 마약을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민원 사무 목록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 사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민원 사무를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민원 사무 분류에서 세부 사항을 선택을 하신 후에 민원 신청을 눌러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은 이제 신청인의 정보나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고, 제출을 하셔야 되는 구비 서류들은 전자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은 1544-956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자민원 신청이 아닌 우편 방문 접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선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필요한 첨부 서류들 또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 수수료 정부 수입 인지를 관할 지방청으로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 수입 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구입을 하신 후 출력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방식약청에서는 정부 수입인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통관 단일 창구를 클릭하면 원료 물질의 수출입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서 출력은 불가하기 때문에 승인서의 출력은 의약품 안전나라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원료물질 정기감시에서 매 수출입마다 식약처의 승인서와 관세청의 신고 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두 장을 출력하여 한 세트로 관리해 두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셔서 상단 다섯 번째에 통관 단일 창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에서 신청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원료물질 수출입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 중 빨간색 별표는 필수로 채워야 하며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 N5를 입력하고 금액은 품목사항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수입을 하실 때는 수출국가 선적항, 수출을 하실 때는 수입국가 선적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품목 사항에는 원료물질 코드를 검색 조회 후 선택하시면 되고 품목 정보에서 규격 및 수량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공통사항 금액과 품목사항 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첨부 파일은 물품 매도 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고 전송을 누르면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아래 신청서 처리 현황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고 담당자 확인 전에는 취소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허가사항의 준수와 마약류 취급 보고, 또 사고 마약류 처리 및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술 연구자 취급 승인자의 취급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술 연구자 취급 승인자는 허가 관청에서 처리되는 업무와 식약처로 직접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시는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약류 구입과 사용 시에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구입 보고, 사용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사고 마약류 발생 시에는 5일 이내에 허가 관청으로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약류 폐기 시에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허가 관청으로 제출해 주시고 허가 관청의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폐기 결과에 대한 공문을 받으시면 폐기 공문을 토대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폐기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폐기 보고 기한은 공문 작성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양도 양수 승인 신청은 허가 관청에서 직접 처리를 해드리고 이 처리된 내용을 양도 양수 보고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마약류 취급자 허가, 변경 허가, 학술 연구 종료 보고 등의 민원 업무 또한 허가 관청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취급 승인자의 취급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급 승인자 또한 앞선 학술 연구자와 동일하게
허가 관청에서 처리되는 업무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식약처로 보고하시는 내용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마약류 사용 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사용 보고 진행해 주시고, 사고 마약류 발생 시에는 발생 5일 이내로 허가 관청에 발생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시에는 사고 마약류 등 폐기 신청서를 허가 관청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입회 하에 함께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폐기 결과 알림 공문을 수령하시면 공문의 작성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직접 폐기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은 허가 관청에서 처리되며, 처리된 양도와 양수에 대한 보고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마약류 취급자 허가, 변경 허가, 학술 연구 종료 보고 등의 민원 업무는 허가 관청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 구입, 판매, 기록 등에 관한 보관을 철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시행일, 즉 18년도 5월 18일 이전의 마약류 관리 대장, 마약 구입서, 마약 판매서, 마약 투약 기록 등은 2년간 보관하셔야 하며, 또한 마약류 취급 보고 시행일 이후에 경과 조치로 인해 전산 보고를 하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작성하신 마약류 관리 대장 등도 필히 2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관련 법령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 보존에 관한 경과 조치와 제9조, 마약류 취급자 등의 기록 보관에 관한 경과 조치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주요 준수 사항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권고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하셔야 하며, 마약, 향정은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지정하여 저장하셔야 합니다. 마약은 이중 장치가 있는 철제 금고 혹은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하셔야 하며, 향정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면 됩니다.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 폐기 마약류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시되, 폐기 대상 마약류는 사용 중인 마약류와 필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저장시설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이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하셔야 하며,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무인 경비장치나 CCTV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냉장 보관 등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운송 중에 마약류가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 장치 등 안전 장치를 취하셔야 하며, 운송 차량 저장 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 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 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약류 운송 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운송 담당자로 정하시고, 가능한 한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원이 운송하도록 합니다.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과는 별개로 운송 차량의 문은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며 항상 잘 잠겨진 상태여야 합니다. 조제 목적으로 업무 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의 경우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시고, 병원 내 마약류 운반 시 파손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약류 학술 연구자의 업무 절차별 세부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취급 보고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약류 구입 시 실물 입고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구입 보고하시고, 사용 시에는 사용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보고하셔야 합니다. 양도 양수가 필요시 실물 양도 또는 양수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시고, 폐기 보고 시 관할 허가 관청을 통해 폐기 민원 처리 완료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 보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마약류 입고 시 주요 준수 사항입니다.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물품을 확인하시고 즉시 마약류 저장시설로 옮깁니다. 다음 주문 내역과 구매한 물품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품명, 제조 번호, 유효기간, 수량 등을 시스템에 구입 보고하십니다. 이때 품명과 수량 등 구입 내역이 주문 내용과 상이한 경우 상대 판매자와 확인하고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판매자, 즉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이 잘못 보고한 정보를 불러와서 구입 보고를 하셔 보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보고 의무는 각 마약류 취급자에게 있으므로 이때 또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입 보고 시 구입한 실물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마약과 향정은 다른 물품, 즉 다른 의약품 등과 구별하여 저장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된 이동이 불가능한 철제 금고에 보관하셔야 하며 향정은 이동이 불가능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만은 반출과 반입을 제외하고는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이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작성, 비치, 보관을 2년 동안 하셔야 합니다. 반품,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도 별도로 저장시설을 갖추거나 저장시설 내 정상 마약류와 분리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학술 연구자는 허가받은 연구 목적에 맞게 마약류를 사용하고 그 연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합니다. 사용한 물품의 정보, 보고자 정보, 수량 등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정확히 사용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마약류,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 대상 마약류를 폐기하실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 민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관계 공무원과 폐기 장소 등을 협의하시어 마약류 관리법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폐기하십니다. 다음으로 폐기 민원 처리가 완료되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공문을 받으시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해당 폐기 결과, 폐기 수량, 일자, 방법 등을 민원 처리 일자, 즉 공문 시행일 기준으로 보고 기한 내에 폐기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취급 승인자 업무 절차별 세부 설명입니다. 취급 보고 사항은 마약류 구입 시 실물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입 보고 진행하시고 마약류 사용 시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보고를 진행하십니다. 양도 양수 시 실물 양도 또는 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양도 양수 보고 진행하시고 폐기 보고는 관할 허가 관청을 통해 폐기 민원 처리 완료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취급 보고 대상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급 승인 목적에 따라 취급 승인자가 다음과 같이 상의합니다. 임상연구, 시제품 제조, 품질 관리 시 의약품 제조업자가 취급 승인자가 되며 공무 수행 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취급 승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핑 검사 목적으로 승인 시 도핑 검사 기관이 취급 승인자가 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 수입 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취급 승인자가 됩니다. 해외 의료봉사, 원조 지원 시 의료봉사단체, 의료기관 등이 취급 승인자가 되며 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 의료용품 탑재 시 항공사가 취급 승인자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업무 절차별 세부 설명입니다.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해 사전에 관할 허가 관청의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도 승인을 확인한 후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물품을 확인하시고 즉시 마약류 저장시설로 옮깁니다. 거래 내역과 양수받은 물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품명, 제조 번호, 유효기간, 수량 등을 양수 보고합니다. 이때 품명, 수량 등 양수받은 내역이 주문 내역과 상이한 경우 상대 거래자와 확인하고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해외 봉사 등으로 무상으로 마약류를 양도받는 것 또한 양도 승인 신청을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마약과 향정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고 일반인이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셔야 합니다. 반품,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도 별도로 저장시설을 갖추시거나 저장시설 내에 정상 마약류와 필히 분리하여 관리하십니다. 이때 저장 방법은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된 이동이 불가능한 철제 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하셔야 하며 향정은 이동이 불가능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마는 반출 반입을 제외하고는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시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 승인자 또한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마약류를 사용하고 사용한 물품의 정보, 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정보, 또 보고자 정보와 수량 등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사용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 마약류,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 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 민원을 신청하시고 관계 공무원과 폐기 장소 등을 협의해 마약류 관리법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폐기 진행하십니다. 폐기 민원 처리가 완료되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관련 공문을 받으시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해당 폐기 결과를 민원 처리일자, 즉 공문 시행일 기준으로 보고 기한 내에 폐기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반품 등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품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전에 허가 관청으로부터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승인을 받았는지 필히 확인하신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양도자는 마약류를 양도할 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양도 승인 받은 사항대로 마약류 품명, 수량, 양수자 정보, 제조 번호 및 일련 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양도 보고합니다. 이후 양수자는 받은 마약류의 정보를 확인하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양수 보고를 하시고 이때 낱개 의약품의 포장이 없어 의약품 표준 코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의약품의 대표 코드 또는 수량대로 양수 보고를 합니다. 허가 관청 공무원이 품질 검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거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재고를 차감하시면 되고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더해 회수 대상 마약류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허가 관청의 양도 승인 받지 않고 양도 양수 보고하시면 됩니다. 시제품 제조용으로 취급 승인 받았을 경우 업무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승인으로서 의약품 제조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원료 구입 시 양수 보고하시고 마약류 품질 검사 시 품질 관리용으로 사용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취급 승인자의 취급 보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제조 시에는 시제품 생산용 사용 보고하시고 시제품 제조가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품질 검사 시 내용입니다. 품질 관리용 사용 보고 진행하시고 생산된 완제품 검체 채취 시 완제품 검체 채취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보고합니다. 시험 검사용 표준품 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GMP 규정에 따른 별도의 사용 기록을 2년 동안 작성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용 마약 향정의 포장 단위별 사용이 종료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보고하시면 됩니다. 마약류 제조업자 허가 및 신규 품목 허가 받은 이후 취급 승인 업무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제조 시 중점 관리 대상은 제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 관리 대상은 제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조 보고 진행하시고, 마약류 판매 시 중점 관리 대상은 실물 출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 관리 대상은 실물 출고한 달에 10일까지 판매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약류 양도 양수 시, 폐기 보고 시에는 중점 관리 대상은 취급 보고 사항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일반 관리 대상도 취급 보고 사항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약류 제조업자 허가 및 신규 품목 허가 받은 그 이후 자세한 업무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마약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 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마약류 취급자 및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신규 업체, 즉 마약류 제조업자로서 회원 가입을 하십니다. 취급 승인 기간 동안 제조한 시제품은 사용 보고를 하고, 마약류 취급자 및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취급 승인자로부터 마약류를 양도받아 양수 보고를 하십니다.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 표준 코드를 부여받아 취급 보고 절차에 따라 제조 판매 보고를 하고, 취급 승인 기간 동안 제조한 시제품을 마약류 취급자 및 품목 허가 이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절차까지 취급 보고하고, 취급 승인 기간 종료 전에 마약류 폐기 절차에 따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폐기 보고를 합니다. 취급 승인 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 후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승인 조건에 따라 기간 내에 식약처장에게 종료 보고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제조업자의 아닌 자의 취급 승인자로서 시제품 사용 보고 방법입니다. 아닌 자 취급 승인자의 시제품 제조용 사용 보고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므로 투입한 원료 및 제조한 완제품 또는 시제품의 정보 등을 제조 보고의 보고 항목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제품의 사용 보고에서 품목 코드는 마약류 통합 정보관리센터에서 부여하는 품목 코드로 보고하고, 품목 허가 이후 판매하려는 경우 의약품 표준 코드로 제조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임상시험, 해외 봉사 등의 취급 보고 예외사항 보고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해외 봉사 원조 등이 종료한 날을 취급 일자로 하고, 해당 업무 종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체 사용된 마약류의 정보를 한 건으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사용 보고를 합니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의 시험 책임자나 마약류 관리자를 포함하여 한 건으로 취급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종료하면 임상시험용 마약류의 사용량을 한 건으로 사용 보고합니다.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남은 마약류는 취급 승인 기간 종료 전에 마약류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하신 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폐기 보고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점은 시험 대상자별 임상시험에 사용한 마약류의 불출 현황 등은 GCP 규정에 따라 기록 작성 보관하셔야 합니다. 임상시험에 사용한 내역의 사용 보고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자 취급 승인자의 임상연구용 사용 보고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품목 코드로 보고하고, 임상시험 기간 동안 시험 대상자에게 사용한 마약류의 전체량을 보고합니다. 임상시험 실시 과정에서 마약류의 구입, 양도, 양수, 폐기 보고는 각 취급자가 보고합니다. 마약류 취급자 형태의 취급 승인자가 아닌 자 예외적인 승인자는 품목 허가 목적에 따라 의뢰자가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에 사용한 마약류 전체량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품질 검사용 검체 처리 및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품질 관리, 도핑 검사 등 시험 목적으로 취급 승인 받은 마약류의 경우 포장 단위별 사용이 종료된 날을 취급 일자로 하고 해당 종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된 마약류의 정보를 한 건으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사용 보고합니다. 첫 번째로 마약류 원료 검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 검체는 검체 채취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보고하시고 관할 허가 관청을 통해 폐기 민원 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관용 검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 보고 시에 검체 채취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 보고 또한 폐기 민원 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정성 시험 검체는 필요시 저장소 이동 처리 진행하시면 되고 안정성 시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보고 관할 허가 관청을 통해 폐기 민원 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품질 검사용 검체 처리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검사용으로 채취한 원료 검체는 검체 채취량으로 사용 보고하시고 시험 검사하고 남은 검체는 기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관용 검체 또한 보관용 검체와 안정성 시험 검체 또한 시험 검사 목적으로 검체를 채취한 경우 사용 보고하시고 남은 양 기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시험 검사하고 남은 마약류 검체 또는 보관 기간이 지난 검체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폐기 민원 신청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폐기 민원 처리가 완료되어 관할 허가 관청에서 공문을 받으시면 업체에서는 다음 파란색 박스 안의 내용과 같이 구분하여 폐기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완제품 검체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검체는 검체 채취량 제조 보고 시 채취 수량 손실로 반영하여 수율 계산하시고 폐기 보고 시에 관할 허가 관청을 통해 폐기 민원 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필요시에 저장소 이동 처리 보고하시고 사용 보고 폐기 보고는 검체 채취 혹은 폐기 민원 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고 시 보고 기한 적용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는 경우 10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취급했던 취급 내역은 다음 달, 즉 1월 10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변경 보고 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5일 이내일 경우 보고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기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월요일에 취급한 경우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는 1월 10일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5일 이내에 변경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되고 14일, 15일, 16일로 12월분 변경 보고 기한은 1월 17일이 됩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간단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의 취급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류 취급자 또는 취급 승인자의 마약 향정의 전체 취급 사항을 보고하고 저장,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 보고 관리 시스템을 말하며 이에 관한 보고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마약류 취급의 보고 주체는 마약류 관리법상 허가, 지정받은 취급자 및 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합니다.
부득이하게 마약류 취급자 업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가 보고 의무자를 대신하여 보고하는 경우 법률상 보고인명, 담당자명, 연락처를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고 대상은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및 취급 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과 향정입니다. 취급 보고 유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 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취급의 보고 방식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직접 보고하는 내용과 연계 소프트웨어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고로 나뉩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직접 보고하시는 경우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 보고하는 방식과 연계 소프트웨어 내의 마약류 취급 정보를 취급 보고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여 보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계 소프트웨어와의 연계를 통한 보고는 취급자별로 사용하는 연계 소프트웨어의 마약류 취급 정보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다빈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산 기능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 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관리 대상 마약류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기한이 되며 변경 시에는 보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고별 취급일자 기준입니다. 구입 양수 보고는 입고일자로, 양도 보고는 출고일자, 사용 보고는 임상시험, 봉사 등의 종료일자, 폐기 보고는 폐기 신청 민원 처리일자, 즉 공문 시행일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변경 보고는 이에 보고기한 종료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기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법률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보고 의무 위반 시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거짓 보고의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의 경우 1차로 업무정지 15일, 2차로 업무정지 1개월, 3차로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은 항목 미보고 및 오류의 경우 1차로 업무정지 7일, 2차로 업무정지 15일, 3차로는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은 보고 기한 초과의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4차 적발 시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고 불일치 발생 시입니다. 이는 규칙 제21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마약의 경우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1차로 업무정지 3개월, 2차로 업무정지 6개월, 3차로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과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다음에 차이가 생긴 경우별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 1차로는 경고, 2차로는 업무정지 7일, 3차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의 3% 이상일 경우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2차로 업무정지 2개월, 3차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이 또한 4차 적발 시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과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생긴 경우 별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 1차로는 경고, 2차로는 업무정지 7일, 3차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의 3% 이상일 경우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2차로 업무정지 2개월, 3차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이 또한 4차 적발 시 허가 지정 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7.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부패, 파손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생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각 지방청 마약 담당자에게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마약은 500만 원, 향정 대만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질, 부패, 파손의 사고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재고관리나 보관관리가 곤란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 마약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마약류를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이미 폐기할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자를 제외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자 자격을 상실할 때는 해당 마약류 취급자,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 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마약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 대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격 상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마약류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에 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수의약에 관한 사항과 제품 설명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는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 향정을 의학, 약학, 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음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학, 약학, 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두 번째로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제품 설명회입니다.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은 허가받은 사항 외적인 것과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등 그 사용 결과를 표시 암시하는 광고는 해서는 안 되며 적응 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암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약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으며 오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은 쓸 수 없고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등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마약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마약류의 광고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시작에서 설명해드렸듯이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1년에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도난, 분실로 인한 주의 촉구 필요성이 있거나 법령 개정 등 필요시 추가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가 지정 후 1년 이내 교육비 이수 시 1차는 경고, 2차 이상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마약류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등은 마약류의 판매, 수출, 양도 시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하여야 합니다. 봉함을 뜯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어야 하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는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유하던 마약을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회수 대상이 되어서 회수가 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벌칙 조항과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품목허가 받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한해 마약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마약, 향정, 한해 마약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나 그림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부적절한 경우,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취급 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마약류를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고 수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서 외에 추가로 물품 매도 허락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승인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것과 다르게 수입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에 따라서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향정을 마약류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도매업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은 마약류 도매업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며 향정은 수출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의료업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제조업자, 원료 사용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2년간 보존할 것.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의하여 유효성분 함량 등이 정확하게 생산할 것.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일반 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할 것. 제조소의 제조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 필치할 것. 다음으로 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물질은 30종의 1군과 7종의 2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군의 물질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수출입 또는 제조 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대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최대 거래량 이상의 수출입 또는 제조 시 거래대장을 작성하셔야 하며, 최대 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량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해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2군에 대한 물질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1군과 마찬가지로 최대 거래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최대 거래량 이상의 수출입 또는 제조 시 거래대장을 작성하셔야 하며, 최대 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량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해 주시면 됩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원료물질 취급 승인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가 학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할 때는 원료물질 취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물품 매도 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 알선 행위를 하거나 식약처장이 취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1군의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경고 처분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증의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식약청에 재교부 신청하셔야 하며, 허가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경고 처분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폐업 등의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물질 수출입 및 제조업자는 수출입, 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식약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41조 출입 검사와 수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 공장 창고,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구조 설비 업무 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와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마약류, 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물질에 대한 거래대장 작성과 함께 매월 의약품안전나라의 수출입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료물질 수출입 및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은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도난 분실로 인하여 주의 촉구 필요성이 있거나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발급해드리는 수료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료물질을 취급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처장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원료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최대 거래량을 초과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셔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는 경우 원료물질 복합재를 제조, 거래하는 경우는 기록 작성이 제외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도 기록 작성이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물질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이거나 마약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이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나 식약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협력, 마약류 범죄에 대한 조사, 그 밖의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 전용 차단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조 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항들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칙 조항과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나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약류 취급자 현장 감시 및 수거 검사. 마약류 취급자 현장 감시. 마약류 취급자 현장 감시는 일반 감시, 특별 감시, 기획 감시가 있습니다. 현장 일반 감시는 지방청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감시입니다. 업종별 감시 주기, 중점 점검 사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 감시는 마약류 도난 분실 업체 또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제보 사항이 접수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합동 감시는 식약처 본부 마약관리과 각 지방식약청 그리고 심평원 등 유관기관이 협동하여 실시하며 마약류 관리의 상대적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청 마약류 취급자 현장 일반 감시. 지방청의 현장 일반 감시 대상 및 주기.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 사용자, 원료물질 제조업자, 원료물질 수출입업자는 2년 1회 주기. 마약류 흡수율 연구자는 마약류 취급 정보를 분석하여 매년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감시 주기는 3년마다 또는 불특정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감시 주체는 각 지방청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 부서이며 업종별 중점 점검 사항에 따라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며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반 감시인은 점검 대상에 대하여 현장 출입 조사서를 사전에 발송하며 하나의 업체가 마약류 제조업, 수출입업을 겸업하는 등 여러 업종을 겸업할 경우에는 병행하여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반 감시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중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지정사항 준수 여부 마약류 취급자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취급하였는지 또는 예외적인 취급 승인을 받고 마약류를 취급하였는지 허가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면 기한 내에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 2. 식약처장의 양도양수 승인을 받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3. 사고 마약류 발생 시 5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하였는지 사고 마약류를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였는지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고 마약류에 대해서 적절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등이 공통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제조업자의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합하였는지 봉합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항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였는지 2.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의 제조 여부 3. 마약류 도매업자 외의자에게 판매하거나 제조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외의자에게 판매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제조소의 제조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는지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이 해당합니다. 마약류 수출입자의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의 봉합 여부 2.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품의 수출입 여부 식약처의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고 수출입하였는지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 외의자에게 판매를 하였는지 변질,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의 사용,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등 마약류 취급자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원료 사용자의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봉합 여부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한해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여부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실시 여부 제조 업무에 관한 기록 작성 등 마약류 취급 관리자 의무 준수 여부가 주요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학술 연구자의 경우는 허가 변경 및 종료 신고 여부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비치 및 보존 등 마약류 취급자 관리 의무사항 준수 여부 마약류 학술 연구자 연구기록서의 작성 및 보존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현장 특별감시 종류 및 감시 방법 마약류 도난 분실이 발생한 업체는 관할 지방청의 특별감시를 받게 됩니다. 도난 분실 발생이 접수되면 경찰과 지방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발생 이후 최초 1년간에는 분기별로 1회 점검을 받게 됩니다. 도난 분실 원인 조사 및 저장시설 기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감시를 실시하며 분실 업체의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점검하여 도난 여부를 검토하고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없거나 부족한 채로 포장된 불량 마약류에 대한 정보사항이 보고되면 본부 마약관리과에서 관할 지방청으로 특별감시를 별도 통보하게 됩니다.
지방청에서는 마약류 제조 및 수익관리 적정 여부 등 본부에서 별도로 통보한 정점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제보 사항이 접수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사항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감시 주요 위반 사례 허가 지정사항 준수 여부 관련 위반 사례로는 소재지, 대표자, 학술연구기관 등 허가 조건이 변경되었으나 기간 내에 변경 허가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학술연구 종료, 폐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저장 보관시설 관리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저장시설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저장시설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저장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적절한 마약류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자로 취급보고 관련한 행정처분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취급보고와 관련한 위반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고 또는 변경 보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고 또는 변경 보고를 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보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 마약류 학술 연구자가 연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하거나 변경 승인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획합동감시는 언론,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마약류 관리의 상대적 취약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본부 마약관리과, 각 지방식약청, 지자체,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 심평원 등의 유관기관에서 합동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후 투약 조제정보, 제품 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마약류 불법 유출이나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마약관리과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일괄 결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청에서는 매년 마약류의 수거검사 및 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품질 점검 결과 부적합 업체의 마약류 품목 등 문제 약액 또는 우려 품목을 집중 수거 검사하며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의약품의 경우에는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회수, 폐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하여 허위, 과대 표시기재로 인한 소비자 오남용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 대상은 최근 품질 부적합 품목, 생산 수입 실적이 많은 품목, 전년도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품목, 사회적으로 품질 문제가 제기된 품목 등이 해당됩니다. 검체 수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국, 병의원 및 마약류 도매업자 등에서 수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로부터 직접 수거할 수 있습니다. 수거는 유상순거를 원칙으로 하며 수거할 경우 수거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형별 시험 항목 및 검체 소요량에 따라서 수거량이 결정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은 판매 정지, 회수, 폐기, 행정처분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수 대상 마약류를 반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과 동일 절차를 걸쳐 양도 승인 없이 반품이 가능하며 구입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회수 의무자에게 직접 반품이 가능합니다. 또한 봉합 여부 관계없이 회수 대상 전부 반품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지방식약청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